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공상과학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벌써 3년이 더 지났네요. 어린 저의 시점에서는 엄청난 미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38살이 된 나의 하루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나름 핸드폰을 예측했었는데요. 손안의 개인용 TV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요. 빛으로 작동하는 자동 샤워기 이외에는 현재 그 글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말 SF 영화 같은 디지털 자동화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사실 스마트폰이나 시리 같은 AI 비서 시스템이 아직도 신기한데 작년부터는 메타버스와 챗 GPT를 비롯한 고퀄리티 AI 기반 앱들이 큰 화제였습니다. 지금 소개할 미드저니도 AI 기반 이미지 생성 앱입니다. 미드저니는 디스코드사가 개발한 AI 기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채팅창에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명령하면 4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버전을 더 만들거나 아예 새로 4개의 이미지를 더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계속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생성되었다면 업스케일을 선택하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몇 분 안에 꽤 멋진 아트워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미지의 완성도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디지털 아트 공모전에서 우승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이 작품을 보면 아시겠죠?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도 숙련된 작가가 만든 것 같은 세련된 이미지를 생성해냅니다. 게다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포토리얼한 이미지부터 카툰 스타일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그리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그릴지, 그 주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현할 것인지가 창조력입니다. 그러므로 미드저니는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비전의 구현을 도와주는 솜씨 좋은 조수입니다. 솜씨가 과하게 좋아서 좀 무섭지만 잘 활용하면 아티스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드저니가 툴인 이유는 아직 1024 곱하기 1024 픽셀을 기본 해상도로 제공하고 있기에 프로페셔널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아쉬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AI가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에는 힘이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현재 버전의 미드저니로는 생성한 이미지를 초벌 컨셉으로 활용하거나 이미지 소스로 이용하여 리터치하는 식으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업에 미드저니를 활용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드저니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제 작업의 특성상 포토리얼한 이미지를 추구하므로 항상 들어가는 앞뒤의 프롬프트는 메모장에 메모해 두고 재활용합니다. 구상 내용의 영문 버전은 파파고를 이용해 작성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4개의 아트워크를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지만 다른 작업도 보고 싶네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4개의 샘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것이 괜찮네요. V1을 눌러서 베리에이션을 보여달라고 할게요. 비슷비슷하지만 이 중에 두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합니다. U2를 누릅니다. 결과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이 버전에서는 네 번째 그림을 저장하겠습니다. 하늘 분위기랑 라이팅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그림은 고래의 각도가 마음에 들어서 업스케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미지를 생성해도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의 절반도 구현이 안 됩니다. 저는 좀 더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미드저니에서는 비표현, 라이팅에 관한 참고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래와 물고기들이 공중에 있는 장면은 미리 보기 한 듯이 뚜렷하게 그려지네요. 아무튼 미드저니로 생성한 아트워크보다 훨씬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왠지 승부욕이 불타는군요. 미드저니가 만든 이미지와 제가 만든 이미지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당연하겠지만 저라는 지능과 손재주가 합쳐진 권민경 봇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미드저니를 다루면서 놀란 점 중 하나가 미드저니가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와 매우 비슷했거든요. 다만 미드저니에게 포괄적인 피드백 혹은 시각자료 레퍼런스를 주는 것이 꽤 어려운 구조라서 이 점은 인간이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비언어적 소통 방식인 소위 센스는 인간만의 것이라 이 미묘한 지시사항을 인공지능이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드저니는 아직 어설픈 신입 아티스트 같아요. 잘 그렸지만 엉뚱한 그림을 내놓을 때도 많거든요. 스크립트를 정교하게 써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의 한계점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은 토픽은 엄청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데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았어요. 즉, 인공지능이 오리지널리티를 창조할 능력은 없기에 자신만의 정체성이 뚜렷한 작업을 하는 작가라면 지금의 AI 이미지 생성기의 위협이 전혀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마추어 아트와 저퀄리티 상업 미술 시장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최상위 아트 시장은 공고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흐름은 다른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전망과 궤를 같이 합니다. 기획하고 창조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더 강화된다고요. 덧붙여 멀지 않은 미래의 아이들은 미술을 배울 때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앱에 명령어를 넣는 방법을 배울 것 같다는 예상도 해봅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실기를 수련하겠지만 일반 교양으로서의 미술은 그리는 법보다는 보는 법 위주의 교육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캐주얼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 얘기하다가 4차 산업혁명까지 와버렸네요.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급변해서 정말 정신이 없지 않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도 요새는 숨이 차오릅니다. 사실 미드저니도 외면하다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극받아서 접하게 된 건데요. 사용해보고 만감이 교차했답니다. 이제 겨우 한 달 된 유저지만 제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미드저니 사용권 1년 구독했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